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야. 네, 그럼 헐리우드 측면에서 감정선을 드러내는 거는 투자자들이 볼 때 돈 떨어져 나가는 소리예요. 하지만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십시오. 그것까지 밤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나리오 쓴 다음에 정말로 조금만 주셔도 되고 세트 다 필요 없고 내 집에서 찍으라고 해서 찍어가지고 대히트를 친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의 울림이 훨씬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 세계가 숨죽였던 초록색 트레이닝복, 그리고 복면을 쓴 정체불명의 남자들. 오징어 게임은 한국의 놀이와 이야기가 만나 세계를 사로잡은 드라마가 됐습니다. 최근 시즌3까지 공개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다시 한번 끌고 있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에 소문난 한국의 콘텐츠들. 그렇다면 그 소문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과거에서 현재로, 한국에서 세계로. 안녕하세요. 소문난 이야기 MC를 맡은 이경은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특별한 두 분을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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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썬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학적 시선으로 고정관념을 비판하는 글을 쓰는 작가 오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징어 게임 3 보셨나요? 네, 네, 봤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밤새도록 봤죠. 밤새도록. 전 아침에 봤습니다. 한 번에 쫙 이어서 보셨어요? 저는 오징어 게임의 마무리가 과연 어떻게 될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작품성을 살리는 쪽으로 흘러가서 저는 오히려 굉장히 좀 뜻깊게 본 작품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1, 2편, 특히 1편과 같이 이제 오락성을 강조한 컨텐츠로 끝났으면은 쉽게 잊혀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왜 이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돈을 집착하고 그 피해가 무엇인가라는 그 주제를 마지막에 딱 방점을 찍고 끝냈어요. 그 정말 거기에 박수를 보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작자가 쉽지 않았을 건데. 넷플릭스에서 뭐라 했을 거예요. 맞아요. 또 이제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것도 저는 되게 멋있었어요. 역시 전문가분들의 시선으로 본 오징어 게임 3, 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컨텐츠가 전 세계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대한민국 오리지널 컨텐츠는 바로 이 설화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조선시대의 야담, 판소리, 구비문학, 그 안에 담긴 이야기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야기라는 거는 혼자 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첫날은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 밤새도록 신경 씁니다. 이거 뭐 어떻게 터트릴까? 어떻게 재미있게 말을 하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잘 전달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검증된 어떤 방식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영웅서사. 오징어 게임에 그 성기훈 같은 사람도 일종의 영웅서사죠. 보면 갑자기 막 돈도 벌고 456억입니까? 돈도 벌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반전에 관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 이야기를 감춰두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뒤집어서 하게 될 때 사람들의 몰입감이 막 엄청 높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징어 게임도 그렇잖아요. 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야. 네, 그런 요소가 다 들어가 있고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가 이제 관객들이 집중을 하게 되고 그 과정이 몇 번의 반복을 거치게 되면서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법을 우리 조상님들이 구축해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의 야담, 그리고 구비문학, 그리고 판소리, 이렇게 이제 입으로 전해져 오는 스토리텔링이 이제 위주였는데 여기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겼었나요? 억압받는 민중들의 스토리, 억압받는 민중들의 그런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스토리가 대부분이에요. 권선징악,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나쁜 놈은 언젠가는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요. 스토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특히 영화를 봤을 때 하나는 해피엔딩이고 하나는 언해피엔딩이거든요. 특히 어려울 때일수록 밝은 영화가 더 성공을 해요. 왜냐하면 현실도 지금 죽을 맛인데 영화관 갔는데 주인공이 죽어버려요. 이러면 진짜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조선시대 때 특히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도 주인공이 죽는 것보다 정말 나쁜 짓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라는 권선징악의 스토리가 정말 많이 히트를 쳤었죠. 흥부와 놀부 이런 이야기도요. 우리가 지금 들으면 뭐 놀부는 나올 때부터가 얘는 재수가 없어요. 죽을 상이야 얘는 간상이.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나쁜 형이다 여기에서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어떤 나쁜 행세를 하는 권력자 이런 거를 대입을 시켜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야기의 울림이 훨씬 커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정말로 지금 우리 K 콘텐츠가 갖는 스토리텔링의 힘이 이제 과거에서 왔다고 봐도 될까요? 그게 어느 순간 뚝딱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게 또 이상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수백 년에 걸친 내공의 결과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솔직히요. 헐리우드 작품들과 K 드라마를 봤을 때 K 드라마가 유독 뭐 정서한이라든지 뭐 회한이라든지 아니면 뭐 옛날에 정서까지 막 끌어다 오잖아요. K 드라마 왜 이렇게 감정선에 열을 올리고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 헐리우드 측면에서 네. 그 감정선이라는 거는요 투자자들이 볼 때는 지루해 죽습니다. 그 감정선을 드러내는 거는 투자자들이 볼 때 돈 떨어져 나가는 소리예요.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 네, 이거. 돈을 너무 퍼부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세밀하게 드러내는 것이 사실상 상업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늘 좀 자제되어 온 측면이 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우리는 감정이 되게 네. 다양하지만 드러내는 감정은 되게 획일화되어 있거든요. 네. 되게 단순한 거죠. 그냥 슬프다, 화난다, 뭐 그립다 정도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 1, 사랑 2, 사랑 3, 사랑 4 그 버전을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삶에서 내가 느꼈던 그 순간하고 대입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감정 표현에 좀 서툴고 하기 때문에 저렇게 세밀하게 저렇게 섬세하게 묘사를 한다고 그것이 감탄사가 되면서 몰입이 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저는 이제 할리우드에서 만든 작품 가운데서 이제 몇 가지는 정말 수작이라고 뽑는 작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키 1편이요. 2편부터는 상업 영화고 로키 1편 같은 경우에는 복싱 영화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탈리아계 그 이민자들이 겪는 그 휴먼 드라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로키가 져요. 아폴로가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리하는 드라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실버스터 스텔론이 이제 그 시나리오를 쓴 다음에 수많은 투자자들한테 이걸 시나리오 갖고 왔는데 다 거절다. 이거 실패한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로 조금만 주셔도 되고 세트 다 필요 없고 내 집에서 찍으라고 해서 찍어가지고 대히트를 친 거거든요. 나름대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역사적 배경과 무슨 뭐 이런 그런 정치 사회적 무슨 뭐 요소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서고금을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헐리우드가 이제 소재가 고갈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헐리우드가 태초부터 쇼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사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수익 창출이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스토리가 좀 엉성하고 스토리가 평범해도 여러 가지 뭐 기술적 요소라든지 뭐 자금이 투자가 돼가지고 이거 가지고 승부를 봤지만 이게 어느 순간 특히 이제 냉전이 무너진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헐리우드가 선악 대결로 많이 이제 밀고 나갔거든요. 냉전이 무너진 다음에 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찾을까 하다가 그 이제 우주 ET를 화성인들이 등장시키고 이제 우주까지 진출을 우주까지 했죠. 나오고 네. 이러다가 또 탑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국적도 안 붙어 있는 예전에 호메이니 시절에 이란도 끌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산뜻한 소재가 아주 신박한 거지 이게요. 그래가지고 히트를 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마블 시리즈를 비판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봐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스토리적으로 좀 게으른 거죠. 마블 시리즈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스토리가 게으르다. 그러니까 스토리는 아니 물론 이제 그 부차적인 것이 엄청난 기술적인 화려함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블 시리즈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이야기를 가지고 일상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주고 받는 흐름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마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화면으로 끝이 나는 듯한 느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거 보십시오.
죽으면서 나는 말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밤새도록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우리는 공룡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요. 아니 공룡이 안 죽으니까 계속 뭐 살아남아 가지고 계속 설쳐되잖아요. 어디 주라기 공원이요? 네네. 아니 왜 안 죽어 그 티렉스는 걔네들은. 그래가지고 시리즈가 7개나 나오잖아요. 아이, 근데 또 그게 나올걸요? 뭐 재밌죠. 재미가 있고 시각적인 효과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후대에 어떤 이야기를 물려줄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약간 이제 노골적으로 야 이거 공룡 없으면 말을 못하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좀 검증된 것을 계속 뭔가 반복하는 느낌 이런 거. 그게 이제 한계에 도달한 그 찰나에 오징어 게임이 짜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새롭다, 신기하다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너무 재밌다, 공감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이제 K 콘텐츠를 시청을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끝난다. 약간 좀 어그러진다라고 생각을 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또 사회마다 감정의 결이 다르지만 또 전 지구적인 감정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국만의 어떤 공감적인 요소 이런 것이 있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아주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K에 대한 어떤 사회적 선호도도 많이 높아지면서 이 드라마를 한번 몰입시켜 보는 게 있고, 근데 저는 솔직하게 여전히 외국 분들에게 그 보여주는 모든 내용들이 풍경도 낯설다. 그러니까 신비롭게 보였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억지로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면 그들도 동감을 할 수 있다고 봐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몽과 대장금을 우리가 이란에 수출할 걸 상정하고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뭐 이영애 씨 나와가지고 오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뭐 이란과 중동에 수출했는데 거기에서도 공감대를 얻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차피 인지상정이랑 똑같은 건데 이거를 억지로 해외 수출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인위적으로 한번 성공시켜 보자 해서 약간 기대보다는 뭐라고 할까 성과를 못 낸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하지만 강남 스타일 이후에 제2의 강남 스타일을 만들어 본다고 해서 그 후속작들은 물론 노래는 좋지만 1편 강남 스타일보다는 약간 성공하지 못했다는 건 또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불평등 이런 이야기도 불평등 다 나쁜 거 알죠. 근데 보는 각자마다 시선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굉장히 풍자적으로 막 그려내는 거잖아요. 아주 미술적인 감각을 살려가지고 그러면 이제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전혀 세계를 생각하고 만들지 않아도 불평등이 세계에 다 퍼져 있는 요소라는 거죠. 나라마다 상황은 다 다르지만 그러면 그 자신이 겪고 있는 그 불평등이라는 어떤 그 변수에서 기생충을 보면서 또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만의 무엇이 있을 것이다라고 접근하는 순간 진짜 보기 민망한 작품이 나올 것이다. 저는 항상 좀 그렇게 의도하고 생각을 해요. 만들면 오히려 네. 더 오히려 역효과가 역효과가 나고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 또 MC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소개팅 많이 하셨죠. 과거에 과거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소개팅을 초반에 이제 어렸을 때 많이 했다가 이제 폭망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저는 순댓국을 되게 좋아하고 소주를 좋아하는데 네. 소개팅 자리니까 파스타 먹지도 않는 파스타 집에 가서 억지로 파스타를 먹으면 그거 망하거든요. 지금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막 진솔하게 잘 접근하면 되려고 막 더 꾸미고 나가고 그러면 막 안 이러면. 된다니까요. 네. 네, 새삼.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질문을 드릴 게 이제 한국 이야기가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준비가 어떤 게 필요할지 개인적인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산업이 산업화가 돼 버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담당하시는 정부라든지 정책 기관에서는 어느 정도 이거를 방향을 이끌어 줄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가라라고. 근데 이게 한팔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그 특히 이제 문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딱 한 팔 뻗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여기는 터치를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뻗고 싶지만 거기서 자제를 하면서 이 창작자들의 창작을 키워주는 그런 정책을 펼쳐줬으면 좋겠다 네. 싶어요. 근데 선생님 그 번역 같은 게 정말로 그 번역의 미세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칩니까? 그게요. 그
번역하시는 분들에 따르면은 봉준호 감독의 그 기생충. 기생충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한강 작가의 그런 그 작품도 그렇고 번역가들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이 번역을 잘한 게 자막을 전 짜파구리를 어떻게 영어로 바꿀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짜파구리를 직역을 한 게 아니라 그 영미권 관객들이 봤을 때 아 이런 의미구나라고 뉘앙스를 굉장히 잘 살렸더라고요. 그 뉘앙스를 뉘앙스를 전달하는 살려요, 게 뉘앙스를요. 네. 직역을 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 어떤 그 드라마였는데 그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 주인공이거든요. 야 거시기 하시긴 거시기가 거시기 좀 해라. 거시기를 뭐라고 나오면 this is that, this is that, this is that 이렇게 나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 질문을 하셨죠, 작가님? 아니 이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세상에 전파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적인 이야기가 있고 그 미국적인 이야기가 있고 번역이라는 건 이야기를 여기다 전달하는 이야기인데 늘 이제 이것을 어떤 원작의 의미를 훼손하면서 혹은 조금 의미를 줄여 나가면서 미국에 전달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뭐 논란도 있고 논쟁도 많이 한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보면 예전에는 번역가라는 의미가 약간 그 영화 창작자에 비해서는 조금 서브의 개념으로 존재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번역 자체가 하나의 한국의 어떤 것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네. 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이제 사실상 그런 쪽에 지원이 대단히 인프라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영어 잘하던 사람이 번역이나 해볼까 뭐 그러면서 흘러가는 경우가 아직은 한국 사회에 대단히 많거든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제 한국의 스토리텔링의 진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K 콘텐츠, K 드라마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작가님. 보다 입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세계에 한국의 모습을 알리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왜곡되어 있는 한국의 이미지를 또 K 컨텐츠가 좀 많이 그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 88 올림픽 전후에 개봉했던 Do the Right Thing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스파이크 리 감독. 거기 보면 88 올림픽을 우 디스라는 내용이에요. 보면 열받아요. 아, 우리가 대한민국이 저런 모습이 아닌데 그러니까 많이 바뀌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이 좀 생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시대를 흔들었던 이야기가 K 콘텐츠로 재탄생하면서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이야기가 현대 콘텐츠로 되살아나기까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숨은 역할이 있었는데요. 다음 화에서도 또 다른 K 콘텐츠의 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소문난 이야기 다음에 또 만나요.